가장 그첫 이제 실기를 하려고 내가 그 교보문고에다가 책 하나 주문해 놨는데 책이 안 와서 요걸 내가 이 집 있는 책을 가져왔어. 근데 그 뭔 책이냐면 나의 시처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그 참 쉽게 됐는데 오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나의 시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참 쉬워요 아주. 시집이 그래요? 시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주 기초부터 돼갖고 참 쉬워서 내가 꼭 여기는 그거 해줘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시집을 골라갖고 왔는데 가장 쉽게 쓴 것이 여기 이제 배순금이의 그 보리수입 반지. 배순금이는 이게 그 이리여고를 나와갖고 교대를 나왔는데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세교실 그런 데다가 이래가지고 추천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시가 참 쉬워요. 쉽고 알차. 그래서 이 책을 내는데 내가 여기 신하나이에서 내지 말고 황금알에다 가서 내라. 황금알. 왜 황금알에다 내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황금알에다 냈네. 응? 황금알에다 냈네. 그렇지. 근데 그거는 조금 비싸.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300이라면 한 팩 더 줘야 돼. 그 대신 요 책이 전국에 서점으로 뿌려져. 예, 그래서 내가 좀 내라고 했는데 이름이 있어야 뿌려주면 사진도 갖다 뿌려놓고 챙겨주면. 그래서 배순금 거도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하지무렵이라고 조교 하지무렵. 이 조교 시집인데 이 조교는 관리직 교육청 관리직에 있었어. 관리직에 있었는데 그 자관 시를 이 사람 것도 굉장히 쉬운데 조금 뭐랄까 어떤 것은 조금 너무 야하겠어. 야한 것이 어떻게 문정이처럼 문정이 치마처럼 야하다고요? 그 정도 거의 가까이. 오, 그래요? 그런데 쉬워. 전주 유곽 막 이런 말 쓰면 전주 유곽. 그런 쉬워 자와.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필집인데 서성이며 기울거리며. 요건 내 수필집이에요. 참 좋네요. 이거 딱 제목이 나오네. 근데 이제 나는 수필이라고 안 하고 산문집이라고 그래요. 산문집. 산문집하고 수필집하고 어떻게 다르냐? 수필집은 그냥 뭐 서론으로 적고 본론으로 적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산문집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문. 그래서 요즘에는 수필이라고 하고 산문집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이제 산문집.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배순금이의 그 시집을 한번 공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누구지 여기 박종수가 오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한테 준 거 요것은 조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 이제 무엇을 읽어볼까? 이제 거기 22페이지 봐봐. 22페이지. 22페이지? 예, 봤죠? 예. 봄들 또 뭐 수도 없는 시로 오면은 한 봄들 시가 한 몇만 편 될 것이야. 시인들이 쓴 것이.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보송보송한 귀밑 명주 솜털. 근데 왜 봄 하는데 보송보송한 귀밑 명주 솜털을 갖다 딱 이렇게 처음 잡았을까? 응? 명주 솜털? 명주 솜털. 봄은 어쩐지 이렇게 아지랑이 딱 이제 봄은 새싹이 돋는 시절하네. 그러니까 이게 명주 털은 이제 아이들 쪼매는 애들 낳아놓으면
나는 게 이제 이 명주 솜털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봄하고 그것도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고 그냥 보송보송한 귀민 명주 솜털 그러니까 이게 저 아이들 그러니까 그만큼 봄은 그 어떤 그 새로운 봄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질이고 살랑 달아나는 바람결에 소녀 빨간 웃음. 이게 뭐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보면은 간질이고 그냥 봄은 그저 간질간질하지 그냥 뭐 확 뜨겁도 안 하고 그냥 봄볕 하면 간질간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질이고 그 다음에 살랑 타라는 바람결도 그냥 살랑 타라는 봄바람 그리고 이게 그 소녀도 그냥 울고 막 깔깔대고 웃는 것이 아니고 빨간 웃음 그냥 살짝 웃는 거 그러니까 봄하고 그 어떤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렇게 그 하나하나 단 하나하나를 너무나 그렇게 이미지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섬세하게 맞출 것도 없는데 이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송보송한 귀민 명주 솜털 간질이고 살랑 달아나는 바람결에 소녀 빨간 웃음. 자 한 움큼 별무리가 한 움큼이 왔어요. 한 움큼. 그 다음에 다려놓은 돌절구 나지막이 뽀얀 뜬물로 엇갈리는 이른 새벽 꽃불에 내리는 수줍은 새악시의 눈웃음. 이것도 봄을 나타낸 것이요. 수줍은 새악시의 눈웃음. 그늘로 고인 수심 한자라 우짖는 아침같이 천년먹이로 내주는 붉은 미망. 이 미망이라는 것은 그 뭐랄까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어린 미망이는 천나들이 쪽진 머리에 가리마 그 다음 묵은 동백기름 향 타고 이제는 고운 꽃상여 타야 하리 홍등 밝혀 수수리는 90 노부 간. 이게 잘 쓰다가 보면 이게 이런 그 시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보면은 시어들이 참 부드럽고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짜이들 않으세요. 그래서 요런 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작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 쓰면 아무도 몰라요. 읽어보면 갑자기 그냥 무슨 놈 말한 웃음이 나왔고 새악시 웃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놈이 90 노부까지 다 나와버려. 미망이는 뭐 천나들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0 노부의 그 간구까지 나왔어 이것이. 근데 90 노부의 간구는 90 노부 그 늙은이가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인데 봄에 무엇을 간구를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조금 주제에 맞지 않는다. 꽃상에 타고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꽃상에 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렇지. 그 보송보송한 그 김일병이 이거는 애기들. 그러니까 애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는 좋다니까. 90 노부까지 일생을 다. 그리고 그걸 꽃상여로 연결해서 그 90 할머니의 그 저기를 얘기했구만. 근데 이제 노부 강구는 꽃상에 타고 가는 거 그것이 강구 아니야. 이게 애기부터 90 노부까지를 다 덧었어. 어린 미망인도 있고. 그 어마어마하네 양이. 그러니까. 그런 게 봄오면은 봄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봄에 대한 봄맞이라든가 아니면 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서사적인 거예요. 봐봐 봄에 애기 소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새악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미망인이 나오고 90 노부가 나왔어. 이게 어마어마한 대서사시구만. 이게 태어나갖고 저 죽을 때까지 나왔어. 평생이. 어마어마한 시구만. 근데 이것이 이제 봄 맞아?
제목이 폼 맞냐고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주제가 이거는 이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지금 선생님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나열을 해버리는 일생을 이르시는 안 좋죠?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게. 그게 했어? 그런데 이렇게 누가 써놓고 안 좋다고 기분 나쁘다 아니 그러나 안 좋은 건 아니고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제목을 폼이라고 쓰면 폼에 딱 맞는 폼 이야기도 그냥 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맞는 포인트 딱 그 점을 찍어. 맞는 그거 더거 이 폼하고 매칭을 해야 돼. 그래서 폼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폼 넣지 말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 하나에는 이야기 한 편이라고 했잖아 내가 맨날. 시 하나에는 이야기 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 편으로 끝나고 한 편으로 끝나야 되지. 이것은 지금 한 서너 가지 시를 서너 개 쓰면서 하나에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 1년만 해놓으면 딱 좋겠네. 근데 이제 이 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히네. 그 1년만 딱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일생을 봄형은 아이 천자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큐민 명주틀 이렇게 하고 아이를 나타내는 봄을 그것까지 좋았어 나타내는 소녀의 맑은 웃음 여기까지. 그것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봄볕은 진짜 손이 맑은 웃음처럼 보드랍잖아. 근데 저 뒤에 가서 그냥 무슨 놈 그저 그쵸 1년만 썼어. 꽃사라가 나오라고는 이것이 좀 안 좋았다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면 너무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으라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37페이지 봐요. 37페이지. 헤어진다는 것. 자, 자꾸만 줄기가 휘어진다. 헤어진다는 것, 자꾸만 줄기가 휘어진다. 이게 참 첫 이제 도입이 중요한데 휘어진다는 것인데 왜 자꾸만 줄기가 휘어진다고 했을까? 이제 쭉 봐봐요. 이제 자, 하나의 겉옷을 벗어던지듯 차례 잎을 떨구더니 불어온 찬바람에 그만 푹 수그린 얼굴.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무엇일까? 어떤 이 식물의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물이 이제 자꾸 줄기가 구부러져. 그랬더니 이제 그 겉옷을 갖다 벗어 던지고 차례차례 잎도 떨고. 그죠? 이 낙엽이란 얘기지. 그리고 뭐냐면 이제 불어온 찬바람에 이제 가을 찬바람인데 그치? 겨울 찬바람이 아니 찬바람에 그만 푹 얼굴 수그리고 이제 헤어졌다.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건. 근데 요것도 조금 헤어진다는 것을 조금 어떤 헤어진 것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헤어진다는 것도 조금 의미를 살려서 썼으면 그냥 잘 그대로 쓰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42페이지. 텅 빈 방. 이런 것들을 시를 쓴다는 것은 그냥 방도 텅 빈 방 있잖아. 그래서 이게 텅 빈 방 보면은 한번 읽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제목 보면 왜 텅 비었는가 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봐가 끌려야 된다니까 제목이. 그래서 맞아. 왜 텅 비었을까? 나 한번 읽고 싶네. 말하자면 이 제목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어떤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고 읽고 싶은 생각이 싹 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 텅 빈 방. 이제 방들이 텅 비어 있다. 핑그르르 순간 눈물이 허전함과 행복, 뒤범벅이 된 사물이라. 허전함하고 그 행복이 뒤범벅이 된 사물이라. 엄마로서 그렇게도 갈구하던 일, 잘 어울리는 반쪽과 함께 둘 다 제갈 길로 갔다. 양지뜸에 둥지를 틀고
왜 방이 텅 비었어요? 엄마가 가셨어. 엄마 방이 비었어. 뭐 했다고? 엄마 방이 가셨어. 엄마가 가셨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시킨 것 같아요. 엄마가 가셨어? 잘 읽어봐. 딸이 결혼해서 떠났단 게? 그래요? 그거 다 읽어봐. 이 두 딸 제갈 길로 갔어. 반쪽과 함께. 잘 어울리는 반쪽과 함께. 자, 내 곁에 있는 동안 둘이서 각각 다른 빛깔로 그득하게 레이저를 쏘아내더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필름에 꼬리를 문다. 이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그 이제 뭐냐면 세월이라는 얘기. 세월. 자, 버겁지도 않았지만 버겁다는 힘겹다는 얘기예요. 버겁지도 않았지만은 양어깨에 날개가 돋았나 자유롭게 가벼워진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그냥 집이 있었으면은 그냥 버겁고 그냥 힘겹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게 양어깨에 이렇게 가불고 나니까 그냥 버거웠던 것처럼 그냥 자유로워진 것은 왜일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말하자면 좀 시원섭섭하다고 볼까? 그래서 이거 적자 생존의 현실 속에 적자 생존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제 이 적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적자 생존의 현실 속에 사람이 사람으로 그저 평범한 행복을 누려 산다는 게 정녕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만나는 것도 평범한 건데 쉽지 않은가 봐요. 요즘 같으면 더 힘들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일남 3녀 원 스트라이크 3볼 근데 이제 일남 3녀면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돼. 나는 일남 3녀요. 이게 하나 아들이고 딸이 셋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일남 3녀는 앞에 딸이 셋이고 뒤에가 아들이요. 아들 낳으려고.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이 무남동 여동딸이야. 그 무남동 여동딸을 갖고는 우리 마누라가 이거 내 마누라인데 우리 마누라면 그 콩동이면 안 돼요. 그거지. 우리 잘 붙여 그거. 내 마누라는 가장 평소에 좋아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그 형제가 말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애사 때도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또 경사 때도 그냥 똑같은 옷 입고 그냥 뭐해갖고 그냥 같이 뭐 준비하고 뭐도 오늘 가장 좋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참 항상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자고 키우고 있는 내가 키울 때 당신은 힘만 쓰라고. 그래갖고 내가 힘을 써갖고는 넷을 낳았어. 넷을 낳았는데 그 이제 요즘에는 대단한 여자네. 요새는 뭔 메달만. 근데 딸이 셋인 게로 그냥 그 메달 중에 상당히 가는 것이고 아들은 이제 메달이 아니구만 이것은. 이제 그런데 아들 놈을 딱 먼저 나눈 게로 첫째는 뭐냐면 우리 마누라가 편해졌어. 나 때만 해도 아들 못 나면은 쥐어진 것 같아갖고는 별로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딱 나누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아들 뭐 딸 소용없이 나제끼리 셋만 낳았어. 셋만 나제꼈어. 셋이나 나제꼈어. 그러니까 지금 참 잘 살아요. 잘 살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일남 3년 아니 지네도 일남 3년 나하고 똑같아. 너는 틀려. 너는 3년 일남이라고 임마 나는 일남 3녀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순서가.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하셨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눴는데
혼기가 이것이 대개 보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30대 중반 되면 가야하다니요. 네 새끼들 그냥 죽 썼는데 30대 중반에 돼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 뭐라고 했냐면, 야, 순서 필요 없고 대권 순서로 보낸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대리권 순서. 진짜 그러더만서 그 진짜 그랬더니 그 이튿날 데리고 와버렸어. 그게 앞에 셋이 똥차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못 꺼내봤는데 그걸 데리고 가고 우리 막내를 맨 먼저 보냈어요. 맨 먼저 보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했다 보더니 이게 막내가 먼저 가더니 그냥 한 2년 만에 다 잃어버렸단 게 그 4명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 이제 우리 막내가 갔는데 아까 이거 빈 방에 갔는데 우리 막내가 시집을 가갖고는 이제 떠났어. 근데 그 빈 방을 가서 본 게로 그냥 온통 막내인데 벽에도 막내, 그 책상에도 막내라고 그냥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내가 울고 있는 게 막내가 와갖고는 따라서 음성 왜 울어? 당신은 왜 울어? 둘이 울었다는 게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게. 아빠들도 울어요? 응? 나 잘 울어. 연속곡 보면서도요? 아니 근데 그 뭐냐면 옛날에는 하도 눈물이 안 나고 내가 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 근데 요즘은 너무 눈물이 잘 나고 병이. 텔레비 봐도 운 다음에 텔레비 좀 봐도.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내가 어디 또 표시를 하는데 아무런 62페이지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 배순금이가 시 제목 잡은 것은 상당히 소질이 있어. 이게 제목이 한몫을 한다니까. 그래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일순간 멈춰버렸다. 이렇게 첫 줄이 탁 나와서 뭔가 무엇이 이래야지 그냥 뻔한 이야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줄 참 중요해요. 모든 게 일순간 멈춰버렸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는데 망살거리며 주위를 맴돌던 뇌관이 내게로 터져버린 것이다. 그 뇌관이 내게로 터져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터진 것이 아니고 봉고차. 그 사람의 순간 오판이 봉고차. 그 사람의 순간 오판이 운신의 폭을 6자 한 칸 방으로 좁혀놓고 말한다. 여기까지 하면 뭔 생각이 날까요? 교통사고 난 것 같아. 그래서 여섯 자 한 방에 다 좁혀놨다는 거 이제 봉고차 교통사고가 하면 거기서 이제 드라졌습니다. 내 곁을 맴돌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대들의 이야기가 미소가 고통들이 수없이 오고 간다. 내게도 잠시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생을 점검하라는 계시였을까? 부처님의 이마가 의사의 하얀 가운등 넘어 하얀 가운등 넘어 환히 빛나고 있었다. 방글방글 돌던 빙글빙글 돌던 빙글빙글 방글방글 빙글빙글 돌던 스르르 제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로 당해갖고는 그 방 안에 누워있으면서 요것은 어떤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았는 거 의사 까운다. 의사가 치료받은 게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그러니까 이거 좀 쉬라고 한 거 신의 계신가 제가 편안하게 받아들였구만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7페이지 첫눈. 이 첫눈도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시가 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산업빛으로 산업. 첫눈을 갖다 산업빛이라 산업빛. 산업빛 봤어? 이게 산호가 하얀 저기 그렇죠. 조개같이 생긴 거. 아주 바다에- 하얀 것은 아니고 바다에. 우아해. 산호가 아주 하얀 것은 아니고 산업빛으로 곱디 고운 혼자만의 비밀이 아무도 몰래 후루후루 밝아버린다. 와 멋지네. 자, 3개월. 삼계의 인고를 보듬어 안고 쌓인 은빛 어린 고기의 비늘 어린. 은빛 어린의 이거 어린하고 고기 비늘 그러니까 그 고기였자 비늘 인자입니다 이게 네. 그왜 이 임금 뭐 비늘 건드렸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 그 린자가 비늘 린자예요. 영린이라고 하잖아. 영린 그런 것을. 근데 이게 그 이 눈빛을 갖다가 그렇게 쌓인 그 은빛 그 이 고기 비늘 같은 어린 상당히 어렵게 썼네. 자, 소리 없는 행진은 희년의 희년을 예감하는 신부 푸푸 탄대요. 살대요. 희년이 몇 년이야? 50년? 희년은 교회에서 이야기잖아요. 50년이. 자, 신부 풋풋한 살레오. 나풀나풀 황촉불에 부딪히며 부푼 꿈으로 꽂힌다. 저 첫눈, 요 정도면 잘 표현한 것일까? 저기 뭐야 밤새 내린 눈을 후루룩 밝아벗은 밤 이런 거 표현 아주 좋구만. 밝아벗은 밤? 후루룩 밝아벗은 밤? 혼자만의 비밀이 아무래도 후루룩 밝아벗은 밤. 요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본인이 표현한 것이니까 어떤 기분인지. 표현을 색다르게 잘했구만. 산호가 원래 빨간 거 아니야? 하얗게 빨간색도 있고. 어떤 거? 산호. 산호? 색도 있고. 아, 산호는 그 뭐랄까 색깔이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산호는 우윳빛도 있고. 우윳빛도 있고 뭐 저건 그래요. 분홍색. 자, 그다음 이게 그 첫눈을 산호빛으로 하얀 표현을 했다는 게 그게 별로 나는 자기의 비밀이 산업빛이었는데 밝아 벗었다는 거 아니야 이 밤에 밝아 벗는 밤. 그렇게 나타낸다는 걸. 네. 눈이 오는 거를 그 자기만의 그런 산업빛이었던 비밀이 호를 밝아 벗는 밤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그럴 수 있네. 네. 이따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구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머릿속에 들어오더라. 감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들어오더라. 그래. 공감이 안 왔어. 공감이. 좀 어려워.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산업빛을 단어만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 같고 어떤 그 독자들한테 감동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를 보면은 뭐 아기자기하게 쉽게 쓰고 잘 썼다고 하지만은 독자들한테 그 공감이 안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공감을 할 공감. 시는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78페이지. 준양 학생. 사랑은 지나가리니 흠뻑 물오른 나무들이 연두를 뿜어낸다. 살풋 불어오는 미풍에 마음은 어느새 강을 건너 손을 잡고 퐁퐁 솟아오르는 가슴은 콩닥콩닥 하늘을 비끼고 더 높이 상승하는
상승하며 교감하는 사람과 사람들. 발길은 가벼이 자연스레 연지문을 향하고 빛나는 햇살에 철이른 나들이족들이 함성과 파한대소 부푼 마음으로 둥둥 떠가는 백조의 몸을 싣고 유쾌하게 발을 구르며 알몸을 아쉬워하던 두 사람. 일모를 아쉬워하던 두 사람. 알몸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그런 게. 사랑은 순간순간 그림자도 없이 지나가리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읽어봐도 이거 뭔 말 쓰는가 모르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 거야. 자. 자. 그거 보리수 입반지를 한번 보지. 보리수 입반지 이게. 보리수 입반지? 이게 책 제목이 그러니까. 그 몇 페이지 있어? 86페이지. 86페이지? 예. 어서 와. 보리수 입반지. 그러니까 또 다 신앙성 회원들 아니야. 예. 시를 좀 박정수 보리수 입반지. 지금 금방 와서. 한번 읽어봐. 일인가 알인가를 몰라가지고. 송영수 한번 읽어봐. 아 성경수 아니 안 보인다. 안 보인대요. 안 보여? 여기 있네. 모가 박물관에서 음. 어느 날 이지러지고 헝클어진 마음에 제 자리 찾기를 일러주며 불심을 추슬러주던 보리수 입반지 찬란 성경의 삶을 관조하며 반추하던 그날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귀띔해 주던 보리수 입반지 자비와 관용만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진정어린 메시지로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주던 보리수 입반지. 근데 거기를 보리수 보리수 입반지라고 보리수 그래요. 잎 반지. 보리수 입. 보리수 입 반지. 보리수 입반지는 없잖아. 응? 금반지 입반지. 그게 보리수 입 반지. 근데 이게 진짜 이 불교 신자요. 불교 신자로서 그 보리수라는 그 의미를 여기다 담아갖고 이제 그 반지가 자기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고 이제 마지막 자기 그 어떤 그 길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뜻으로 쓴가 봤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멋이 이제 근데 이게 쓰더라니. 그 이제 책의 제목은 이 책을 전체를 대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 조금 고상하게 조금 남이 안 쓰는 거 쓰려고 지금 보리수 입반지라고 하는데 보리수 입반지가 무엇인지 보리수 입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아마 모르고 이게 다른 사람은 아마 10명 물어보면 9명은 모르고 그 보리수 입반지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쓴 게 좋아. 책 제목으로. 그 보리수의 그 의미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신자들은 어쩌면 좀 알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좀 나 이거 보리수를 잘 모르지. 자, 이제 아까 이거 이제 유인물 하나 좀 봐봐야죠. 유인물. 주인공이 왔어. 자, 달구지가 나와 요새 세상에. 박정순 시인이네요. 박종순이라고 있어? 박정순. 박종순. 강정숙 마토도 있고. 자, 한여름밤 강정숙. 달구지 꽁무니 한번 봅시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 어떤 게 원문이에요? 긴 거. 맨 앞에 있는 거 앞에. 선생님이 고치셨나 봐. 지거 연 나눠서 뒷장을 맨 앞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원문이 어떤 얘기냐고. 앞에 것이 맨 앞에 원고 거. 뒤에 연 것이 안 선생님 나눠진 거? 고친 거. 여기 긴 거 저거 길게 그냥 쭉쭉 쓴 거. 3번치 썼구만. 자, 한번 봐요. 이른 아침 용담호를 찾아 목 죽이민
햇살이 이른 아침 용담으로 찾아 목축인 햇살이 부어오른 눈꺼풀을 가볍게 안아주고 대덕산 골짜기마다 밤지새며 뽀얗게 필터링된 대기는 펑 터진 콧 속을 마음껏 드나든다. 장독대 곁 감나무 터줏대 감인 까치 노래는 왈츠박자에 맞춰 창문을 밀고서 얼굴에 간지럼 물다. 열린 창 밖으론 이슬이 차고 넘치는 아침 밥상에 상춘잎, 깻잎, 고추잎, 풀잎들이 허겁지겁 자리 잡고 혼자 살던 맑은 하늘도 텃밭을 푹 쌓아안고 내려와 함께한다. 지들끼리 마시고 조달대고 기득거리며 봄물 터진 가슴은 맨발로 튀쳐나가 풀잎 속에 두 발을 묶고 한박꽃 피운다. 고개 드니 텅 빈 허공에 조각구름들이 눈 찢으며 온 땅을 훑고 간다. 짧은 순간 퉁퉁퉁퉁 겨운기 울음보가 갈치자로 울타리를 타고 넘자 이슬잔치는 흔들리며 흩어지고 초록잎에 매시꺼운 불연소 기운을 토해낸다. 간만 하늘님 꽉 끼고 뒹굴던 모퉁이 호박잎들도 두 팔이 스르르 떨어지고 한박꽃은 고무신 찾아 뽑혀지고 작은 덕골 지나 큰 덕골 넘어가는 딸랑딸랑 달구지 꽁무니는 헛숨으로 쥐어잡고 땀 닦으며 뒤따른다. 자, 요것이 달꽁무니예요. 근데 이제 달구지 꽁무니. 이제 다 달구지 꽁무니. 근데 이제 이것을 착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정돈이 안 됐다. 시로서 그런 그 느낌 들죠? 정돈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요것을 우리가 조금 부적절한 단어만 잡아놓으면 시가 돼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단어를 한번 잡아보면 봐봐요. 자, 이른 아침 용담호를 찾아 목축인 햇살이 그러면은 이른 아침 용담호를 찾아 목축인 햇살. 목축인 햇살이 이른 아침 용담호를 찾아왔어요. 그러죠? 그러면 꼭 이른 아침 용담호를 찾아 목축인 햇살이 이렇게 써야 될까? 아니면은 용담호를 찾아 목축인 아침 햇살이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용담을 찾아 목축인 아침 햇살 하면은 이른 아침도 들어가 버려 여기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좋아요. 뒷표지 이제 뒤 봐봐요. 잡아놨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어오른 눈꺼풀이 가볍게 안아주고 부어오른 눈꺼풀이 가볍게 안아주고 이게 부어오른 눈꺼풀이 이제 잠에 앉아서 부어올랐는지 아파 부어오르면 부어오른 눈꺼풀이 그 시라는 것은 하나의 시의 본질이 뭐냐면 함축미 아주 최소한의 시어로 줄이는 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부어오른 눈꺼풀 그냥 또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하면 가볍게 안아주는 세게 안아주는 그 느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안아주는 것은 독자가 느끼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는 자세히 쥐어줄 필요가 없어요. 시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침 햇살이 부어오른 눈꺼풀을 가볍게 안아주고 그냥 그대로 넣어놨는데 왜 내가 이걸 뭐랄까 이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써놓은 것을 갖다 지워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부드럽고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양심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은 작가 것이 안 되고 고쳐준 사람 것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그냥 이야기는 했지만 살려준 게 살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를 쓰는데 거기에 어떤 줄을 달아준다거나 좀 고쳐줄 때
최소 한 20% 내지 30% 정도만 고쳐준 것도 그것도 좀 많이 고친 거예요. 대개 보면 10% 정도 고쳐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한 50% 고쳐줘. 그러면 그것은 작가가 고쳐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부어오른 그것을 이제 눈꺼풀이 가볍게 안아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대덕산 골짜기마다 밤지새며 빨갛게 필터링 한다. 필터링이 뭘까? 필터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인터넷 같은데 그 정보가 막 떠돌잖아. 정보가 떠돌면은 필터링은 뭐냐면 그거 떠도는 정보를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딱 끌어다니는 것 같다. 필터링이라 필터링. 근데 여기서 필터링을 어떤 의미로 썼죠, 이게? 깨끗하게 이제 필터링 불순물 제거하고 정수기할 때 그 필터링? 정수할 때 필터링? 네, 그 공기 정화시킬 때 필터.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시에서 필터링이라는 것은 딱 정화됐다는 얘기구만. 그냥 정화된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차라리 이 필터링보다는 정화된 게 훨씬 낫지. 아니 이게 현대 감각을 살리려면 또 필터링이라고 하면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필터링이 딱 의미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필터링은 여과한다는 뜻이에요. 여과. 그러니까 그냥 정화된 여과된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을 속어라고 속어. 네 속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요 저희 집 용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삼각도요. 서울도 앞에 바로 일어나면 대덕산이에요. 저희 집. 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대덕산 골짜기마다 밤지샌 대기는 펑 터진 콧 속을 드나든다. 이거 줄여봤어요 이렇게. 그냥 뭐 필터링 거 보이고 그냥 콧 속을 마음껏 드나든 거 아니고 콧 속을 드나든 거 마음껏 드나든 것이 뭐. 이거 줄여봤어요 이렇게 줄여버려요. 뻥 터졌어? 펑 터진. 그 다음에 이제 장독대 곁 감나무 터줏대감인 까치 노래는 왈츠박자에 맞춰. 이렇게 너무 섬세 잘 붙이지만 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장독대 감나무에서는 장독대 감나무 앞에서는 왈츠박자 맞춘 까치 노래가 창문을 밀고선 얼굴을 간지럽힌다.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전부 다 쭉 설명했던 이야기가 간결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이 시는 이렇게 함축미가 있어요. 함축미. 가장 생명이 함축미예요. 함축미.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창 밖으로 이슬이 차고 넘치는 아침밥상에 상추잎, 깻잎, 고추잎, 풀잎들이 허겁지겁 자리 잡고. 그런데 여기 참 깻잎도 좋고 상추잎도 좋고 고추잎도 좋고 풀잎도 좋은데 여기서 뭐냐면은 고추잎, 깻잎, 근데 풀잎은 이것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분리할 적에 여기서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것은 잡곡밥이랑 똑같잖아. 이 채소만 채소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풀잎을 다 썼으니까 풀잎을 또 쓸 필요가 없고 상추잎, 깻잎, 고추잎들이 자리하고 아까 풀 빼버렸어요. 네, 그리고 맑은 하늘도 텃밭을 푹 쌓으며 내려와 함께한다.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지들끼리 이 지들이란 것은 애들이나 그 소꿉놀이 지들 든다 그지. 이 지들 뭐 자기들 그런데 요런 거 요것도 속어고 사투리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은 시에서 뺀 것이 좋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가 감칠맛 나고 시가 조금 여러 사람들한테 소박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수를 쓰는 거 좋은데 요런 데는 그냥 느닷없이
그 사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들이 아니고 그냥 빼버려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지들끼리 마시고 조달되고 히득거리며 봄물 터진 가슴은 맨발로 뛰쳐나가 풀잎 속에 두 발 묶고 한 바퀴 피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봄물 터진 가슴이 맨발로 뛰쳐나가 마시고 조달되고 휘득거리며 풀잎 속에 두 발로 묶고 한 바퀴 피운다. 이렇게 줄였는데 조금 어색한가요? 내가 나타내고 것이 좀 덜 나타나는가? 마시고 조달되고 키득거리는 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꽃 상춘이 깻잎, 꽃순이 걔네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그거를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얘가 막 가슴이 벅차 올라가고 풀밭에 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참고로 그냥 참고만 삼고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줄여야 된다. 이 줄여야 되는 거 확실해야 돼. 그래서 조금 그 시를 쓰려고 하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줄인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또 뭐냐면은 풀잎 속에 두 발 묶고 한 방 묶는다. 고개 드니 텅 빈 허공 조각구름이 눈 찢으며 온 땅을 훑고 지나간다. 눈을 찢으며 짧은 순간 통통통통 경운기 울음보가 갈치자로 울타리를 타고 넘자. 경운기 울음보 갈치자로 타고 넘는다. 초록잎들은 메스꺼운 불연소 기운을 토해낸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 경홍이가 이 고요하고 그런 아침에 그 신선한 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 휘발유 냄새를 내면서 갑자기 이제 담벼락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퉁퉁거리니까 그런 아침에 상쾌하고 이제 맑은 공기 이런 공기를 경홍이가 이제 막 휘발유 냄새 불려서 내리면서 풍기면서 소리를 또 퉁퉁거리면서 깨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을 그러면 지금 달구지 공문이에서 꼭 나타내고 싶은 주제가 뭐예요? 뭐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운기 옛날에 경운기 드신 달구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달구지였으면은 퉁퉁거리지도 않고 그 연소 메스꺼운 냄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냥 말하자면 좀 청결한 그 어떤 환경, 깨끗한 환경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 경운기 그 외라든가 그 칸나게 넣고 그냥 이런 것을 참 자세하게 이렇게 넣을 것은 없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오고 그 주제만 살리면 돼요. 주제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초록잎들은 불연소 기운을 토해내고 그 하늘 끼고 뒹굴던 모퉁이 호박잎부터 두 팔로 스르르 떨어지고 그 한밭꽃은 고무신 찾아 뽑혀지고 한밭꽃이 고무신 찾아 뽑혀지고 무슨 뜻인가 이게? 제가 이제 풀잎 속에 두 발을 묶고 한밭꽃이 웃은 거예요. 제가 꽃이 된 거예요. 풀잎 속에 두 발을 묶고. 근데 이제 그 막 퉁퉁거리는 그 전에 제가 이제 고무신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풀밭 속에서. 그런데 요런 이야기는 시로 쓰지 말고 차라리 수필을 쓴 것이 좋아. 요런 그 소재는 시로 쓴 그 적합시라니. 그래서 나는 이게 요런만 보고 그냥 줄였지만 아까 그 경운기에서 나오는 어떤 어떤 깨끗하지 못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이게 환경을 더럽히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고쳐놨는데
선생님이 의도하시는 거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랬어. 그 끝을 내가 그렇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줄였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참고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여야 돼. 절대 줄이지 않으면 이게 시 안 돼요. 시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항상 이렇게만 시를 쓰다 보면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요것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써요. 세 가지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달구지 꽁무니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가 뭐예요? 이제 아침에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커다란 소음 같은 거, 퉁퉁 경욱이 소리, 경욱이 매연, 그런 이제 어떤 인위적인 것, 저는 이 자연에서 인위적인 것이 이제 자연을 침범한다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매연 소음. 네, 그런 인위적인 것이 자연을 해치니까 저 옛날에 소가 남 달고 이런 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 자연적인 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뭔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매연이 그거예요. 그냥 자연을 중심으로 지금 옛날 전부가 자연이잖아요. 꽃풀 이런 게 자연이잖아요. 전부가 자연이 이제 그 인공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그냥 오염 같은 거, 퉁퉁거리는 거, 이런 퉁퉁 소음, 공해 이런 거. 자연을 파괴. 네, 그런 그 다음 마지막은 이런 것을 살리자. 그거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달구지가 이제 더 그리워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자연스러운 삶, 그런 달구지. 옛날에 저희가 이제 달구지 쫓아다니고 이런. 이 달구지에 뭐 그림 같은 거 뭐 그런 것인가? 그러면 뒤가? 근데 지금 경운기가 안 좋고 옛날에는 달구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거예요. 달구지가 지금 이 달벼락을 지나가면은 퉁퉁 소리도 안 나고 매연도 안 나게 없으면 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달구지. 이게 옛날에 달구지 다니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가? 그리움 같은 거. 달구지에 대한 그리움? 네. 그럼 딱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주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1년 쓰고 그 다음에 요것을 2년 쓰고 그 다음에 요거 3년을 하면은 딱 시가 한 편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냥 저 위에서부터 이게 이야기가 쭉 섞어져 갖고는 딱딱 끊어지더라. 끊어져. 그러니까는 이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시의 구성 그런데 그 시의 구조와 구성이 갖춰져 있더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처음 써봤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요 금방 잡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금방 잡혀요 이게.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강정숙 씨 마트 새벽이면 도라지밭을 지나 토랄밭을 지나 참깨밭을 지나 자연유기농 마트에 간다.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 외화과 옥수수 장바구니 한가득 들고 아침 식탁을 위해 수도가에 앉아 맑게 헹구고 총총총 도란도란 신선한 얘기 나누며 또 하루를 시작하리. 자, 여기 마트에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는가? 마트는요, 그야말로 자연 유기농 마트.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반복 표현은 그 동시나 이런 데 가서는 반복 표현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에서는 반복 표현을 되도록은
그 피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이면 도라지밭을 지나 토란밭을 지나 참깨밭을 지나 밭을 지나 그랬잖아. 그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냐 새벽이면 도라지밭 토란밭 참깨밭을 지나 그러면은 쭉 지나버린 거야 이게. 근데 그냥 먼 밭을 지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그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썼다고 모르지만은. 근데 이 도라지 밭이 이 작은 밭이 아니고 이만한 도라지밭, 이만한 토란밭, 이만한 참깨밭이에요. 쭉 지나서 가거든. 근데 그걸 잠깐 뭐 이렇게 도라지밭, 참깨밭 이게 아니고 그걸 좀 그 그림처럼 보여 이렇게 좀 이제 그걸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이면 도라지밭을 지나 토란밭을 지나 참깨밭을 지나 먼 밭을 지나 하지 말고 도라지밭, 토란밭, 참깨밭들을 지나고 지나를 한번 듣는다든가 하면은 아까 길거서 그냥 지나고 또 지나고 했다는 그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유기농 마트에 간다. 자연 유기농 마트. 자연 유기농 마트를 왜 여기다 강조를 했지? 이거를 우리는 시장에 가서 사지 않고 밭에서 그 신선한 그거를 거기가 그게 마트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가서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텃밭이 내가 얘기는 텃밭이 마트다. 마트다. 그 텃밭이? 텃밭이 그 마트다. 그 지나서 그 가면 그렇게 해서 쭉 가면 거기에 고추, 오이 뭐 그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마트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렇죠. 좋네. 재밌어. 제목을 좀 더 제목을 좀 더 세련되게 붙이는 그런데 마트 하면 근데 나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오는데 그냥 마트 하지 말고 아까 그것을 살려서 유기농 마트라고 하든지 그렇지 유기농 마트라고 하든지 그냥 일반 마트가 아니고 나는 뭐 그 아까 이거 아침에 가는 거예요? 몇 시 가는 거예요? 새벽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부들이 새벽에 일하듯이 새벽이면 아침 일찍 번해지면 그때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나는 새벽마다 마트를 간다 한다든가, 이제 저거 그 좀 제목은 그냥 마트 가지 말고 조금 살려서 쓰도록 해요. 그 다음 이제 도란도란 신선한 얘기 나누며 또 하루를 시작하리. 이것은 왜 붙여놨을까? 신선한 하루. 그 밥상이 아주 행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신선한 것들 갖다 놓고 먹으면서 대화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도란도란하니 그 기분 상쾌한 그 있죠.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먹는 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얘기 안 했어. 이게 내 생각에는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를 사다가 이제 아침 식탁을 위해 수도께 앉아서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식탁 이 전경을 쓰고 거기서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 그 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마트에 가서 산 게 아니라 이건 텃밭에 가서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헹구고 마트 헹구고 수도까지 시켰잖아. 그러면 식탁이 차려져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금방 마트에 가서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아니 내 마트인 게 유기농 마트냐지 시장 마트가 아니고 그것을 다시 뭔가 알려줘야 돼. 아까 유기농 마트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트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트가 아니고 내 전용 유기농 마트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게 여기서 모든 그 식품을 다 해서 씻고 정갈하게 튀겨서 맛있게 아침 밥상 챙겨놓은 모양이 그 도란도란 그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밥상에서 얘기 나누는 것이 행복
그 막익하는 걸 그다가 마무리로 썼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식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 그저 참고를. 선생님이 시에 이 작가의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 여기 자양 그 유기농 마트에 가서 느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그 감동.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셨다는 그런 신에 대한 감사랄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지금 이 시 작가의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현상만 있지. 그 말하자면 나열만 있지 감정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그러니까 그 유기농 마트에서 굉장히 나는 막 이렇게 여기서 텃밭에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격일 거야 아마. 본인은 내가 기른 것을 이렇게 먹는다는 게 그런 감격을 더 심도 있게 쓰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지. 이제 그 뒤에 그런 감동이 더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해서 이 중간에 생략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맨 마지막 도란도란 이것이 바로 보고 나와버리니까. 그 시는 나열보다 감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보충하면 아주 재미있는 시가. 좋아 시 보스턴 많이 쳤었어. 자 그리고 이제 한여름밤 보면 창문 너머 헛개나무 숲 뒤로 구름에 쌓인 보름달. 보름달 살짝 내민 얼굴. 살짝 내민 얼굴 환한 얼굴 보고 싶어 나와 서성거리며 보지만 구름 속에 숨어 나오지 않네. 왜 삐쳤니? 삐쳤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게 이제 잘못을 잘못을 써서 잘못. 뭐 어떻게 틀리지? 쌓이는 이게 차곡차곡. 요것은 차곡차곡 쌓아진 거예요. 응? 네 구름에 쌓인 거 요거 이렇게 쌓는 거. 근데 지금 요걸 썼어요. 이게 쌓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고, 구름에 쌓인. 요것은 이렇게 쌓는 거고. 밑에 줄을 써요. 구름에 숨은 보름달. 구름에 쌓여갖고 잘 안 보여. 지금 요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쌓이는 거니? 요거. 좋은 거 찾아내셨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그 창작인데 시의 가장 초보적인 거. 아마 내가 이걸 무척 그 교재를 보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시간이라니까 나의 시 수업 첫 시간이가 그냥 첫 시간인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참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거 하면은 아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수긍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너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진짜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시강의를 여러 군데서 했지만은 이렇게 쉬운 시강의 책은 처음 봤어요 내가. 그 이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요즘에 이 시중에 떠다니는 나태주에 죽을 때까지 시 한 번 썼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쉽거든. 내가 하나 썼잖아 그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쉽게 나왔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맞습니다.